녹음을 해두셔요. 녹음. 내가 글씨를 빨리 써 글씨 알아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녹음을 해두셔서 집에 가서 자꾸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 일간이 왕하고 편제도 왕하면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 신왕, 제왕, 신왕, 제왕 사주라 해서 북격의 사주다. 그런데 천간에 관성이라는 것은 정관, 편관을 토탈해서 불렀을 적에는 우리가 관성이라고 해요. 관성이 투출된 경우라면은 재를 바탕으로 재물을 바탕으로 권세를 얻고자 하는 야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8번째는 일간은 주인 주자 써가지고 일주라고도 해요. 일간이 왕하고 그 다음에 편제도 왕하고 편제도 왕하면은 아까 북격의 사주라고 그랬죠. 그런데 대체로 북격의 사주이나 식신이나 상관에 생재가 없으면은 이 사람은 권모술수를 써서 재를 획득하려는 심성이 강하다. 권모술수를 써서 재를 획득하려는 심성이 강하다 하면 뭐예요? 좀 일견? 사기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간도 왕하고 정자나 편자가 왕하면은 북격의 사주인데 반드시 식신상관이 있나 없나를 우리가 판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식신상관이 없다 한다면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물불안거리고 돈을 차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 그래서 남을 이용해서 내가 부를 획득하려고도 하고 사기를 쳐서 돈을 벌려고도 하고 그런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재라는 거는 반드시 식신상관에 보조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큰 보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없게 된다면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수전로, 구두쇠. 식상이 없게 된다면 수전로, 구두쇠의 성향이 있다. 성향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홉 번째는 편제 플러스 역마살 편제 역마가 꼈을 적에는 이때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충이 들어오는 경우 이거는 우리가 주마가편이라고 그래요.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다가 가편자 써가지고 주마가편이라고 해요. 주마가편이라 해가지고 비약적으로
재물을 얻는 경우가 있다. 편재가 아까 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정제도 마찬가지예요. 편재가 역마에 해당됐을 적에 대운세운에서 충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한 해에 아주 예상 외로 그 수입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충살이 들어올 적에 역마가 이제 크게 태동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아까 정제 때와 똑같이 요 편제도 공망이 되거나, 편제가 공망이 되거나, 그 다음에 타오행과 합이 되면 편제의 길성이 감쇄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12운성하고 12신사를 이 곁들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면 돼요. 하나 예를 들면 편제가 걸럭이나 제왕이나 그 다음에 장생 등 이 중에 어떤 거 해당되건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재물복이 많고 그 다음에 쇠나 병, 그 다음에 사 등과 같이 있으면은 재물복이 적다. 그 다음에 편제가 도화나 그 다음에 홍염 같은 거를 대동을 하게 된다면은 홍염살을 대동하게 된다면은 주색 방탕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저거 지금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되는 거야. 편재라는 것은 일간이 극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재라는 거는 일간이 왕하면은 많은 재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일간이 약하면서 편재가 왕하다 하면 어떤 문제가 들어올까요? 예? 일간이 약하면서 일간이 쇠하면서 반면에 편재가 왕하다. 편재가 왕하다 하는 표현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편재가 월지에 있는 거냐 요거 생각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편재가 동주가 되고 있느냐, 월간도 편재, 월지도 편재 동주하고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편재의 좌우에 식신이나 상관이 있는 경우 전부 다 편재가 왕하다. 편재가 왕하다는 개념은 편재가 월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냐, 그 다음에 편재가 위아래 전부 다 편재로 돼 있는 거냐, 아니면은 좌우에 식상이 있어가지고 편재를 생해주는 거냐 하는 건 전부 다 편재가 왕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일간이 약하면서 편재가 왕하다 하면 아까 뭐라고? 무슨 문제? 그렇죠. 질병 문제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질병 문제가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일간이 약하면서 재가 왕하다면 재가 들어오면서 살을 끼고 들어와요. 그래서 병치레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라는 거는 일간이 왕해야만이 많은 재를 얻을 수가 있고 그 재물을 길게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해에 병을 심하게 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일간이 약한 경우가 그러는 거예요. 일간이 왕하면 그런 탈은 없어요. 적어요 그게. 그 다음에 편재에 해당하는 오행이 타오행과
사오행과 합의된 경우, 합의되어서 기신이나 구신으로 바뀐 경우에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합된 오행, 합하라고 하는 오행을 충하거나 극하게 된다면은 이제 편제가 자기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편제가 그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된다. 요거는 어떤 오행하고도 또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정화가 신금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정화가 신금이면 이건 정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대운에서 자, 여기 사화가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정화가 월지에 월지에 신금을 깔고 있어서 정제가 되니까 좋아했는데 연지에서 사화가 들어가 사실 합수가 들어오죠. 수도가 관성이 변했단 말이에요. 그럼 정제의 역할을 못 한단 말이에요. 재물이 붙지가 않아요. 그런데 대운에서 만약에 해수가 들어온다 하면 뭐예요? 사해상충을 때리죠. 사해상충을 때리니까 합을 깬단 말이에요. 합을 깨서 신금이 정제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재물복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충을 때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신금이 충을 때리는 건 뭐예요? 인목이 여기 있는 경우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봅시다. 정화가 신금이 정제가 들어오는데 이것이 뭐예요? 인신충을 때려가지고 정제 역할을 못하게 만들어져. 돈은 들어오게 되는데 자꾸 빠져나가고 내 수중에 주어지는 돈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해수가 들어와서 뭐 여기쯤에서 해수가 들어와서 인의 한목으로 시킨다고 하면은 신금이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이때는 재물을 다시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금이 정제에 해당되는 것이 합의돼서 바뀐 경우, 또 극이 들어오는 경우, 그거를 대운 세운에서 방어를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에 따라서 재물이 붙느냐 안 붙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신금의 인신충을 맞는 상태에서 해수가 들어서 합의돼 가지고 신금을 놔두게 된다면 정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화가 들어와서 합수가 돼서 관성으로 바뀌어 들어가는데 해수가 들어와서 사해 상충을 때린다면 합을 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금이 자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외로도 뭐 굉장히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거의 요와 같은 위치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나가면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남의 사주를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어. 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로는 남명에서는 이제 아버지다, 여명에서는 시어머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편제는 투기성의 재물이다. 정제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봉급생활자의 재물이고, 편제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기 때문에 투기성이다. 투기성이라는 것은 아차하면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주에 정제가 없다. 정제가 없고 편제밖에 없다. 간목이 미토가 들어오면 정제인데 진토밖에 없어요. 편제밖에 없죠. 정제가 없다. 그럼 어떤 문제가 들어오느냐? 정제는 우리가 본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편제란 것은 재혼한 여자를 우리가 이제 편제로 많이 논하는데, 옛날에는 뭐 첩이 있었으니까 첩을 이제 편제라고 논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정제가 없고 편제만 있는 경우는 편제를 본초로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부부연이 적어요. 본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본처에 해당되는 정제가 있고 그 다음에 편제가 있다 하도 부부연이 적은 거예요. 요거는 거의 틀림이 없어,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또 봅시다. 정제가 있는데 만약에 미토가 아니고
진토가 아니고 미토다 하면은 정제잖아요, 이게. 그런데 세운에서 술토가 들어온다 하면 뭐가 들어와요? 편자가 들어오는 거죠. 어떤 남자 사주에서 정제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연이 좋고 뭐 내조도 있고 아주 좋아했는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술토가 들어온다면 목의 입장에서는 편자가 들어오는 거죠. 요 시점에서 부부연이 금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의다가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남편 사주 좀 봐주세요 했을 적에 남편 사주 풀어서 대운 세운에서 편재운이 들어온다 하면은 아 이거 부부가 싸움이 심하구나, 부부연이 지금 금이 가기 시작하구나 하는 거를 판단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혼하는 시점도 정확하게 남명에서 정제가 있으면 편제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이혼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정제가 없고 편제만 있다 하면 정제가 대운 세워서 들어오는 시점에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통변해서 깨우쳐라 얘기야. 지금 가르쳐 주는 거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응용하는 게 많은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요 정제 편제에 되는 거 일간이 이제 극하고 들어가는 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연구를 하게 된다면 많은 어떤 사람이 사주를 갖고 오더라도 우리가 다 풀을 수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많이 연구를 해 두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 2분 쉽시다.